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올리면 한전의 적자도 줄일 수 있을까? 지난 5년간 원전 의존도는 23%에서 29%로 꾸준히 늘었지만 한전의 적자폭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열린공감 원자력 X5. 오늘은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년 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국정자문위에 보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정책 5년의 후폭풍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우리가 탈원전 땐 40% 전기요금이 폭등하기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위원회라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 산업자원부에서 보고한 보고서가 40% 전기요금 폭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를 얘기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묵살이 됐다. 그리고 산업장관, 지금 배군규 당시 장관이죠. 현 정권이 끝나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라고 정책위의장, 특히 김태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까지도 탈원전을 해도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탈원전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데 점진 축소형 탈원전이고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추진했지만 그것은 점진 축소형으로서 실제 기존에 건설하던 원전이 하나하나 그리드에 연결해 가면서 이것이 오히려 전체 원전 비중은 늘어나는 현상이 됐죠. 그 결과로 지금까지 누적돼서 지금 한전의 적자가 폭발 직전에 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분석 결과 2018년에서 2030년까지 매년 2.6%가 인상이 돼야 되고 전기요금 부담액은 2016년에 55조 원인데 2030년에는 75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2018년에서 30년까지 전기요금이 추가 부담 총액은 약 140조 원이 추가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요금 문제가 한전의 적자 요인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억제죠. 인상 억제죠. 그것으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가 심하게 됐다. 그런데 최근에 6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 국민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값싼 원전을 가동을 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전기료 부담을 줄이려면 발전 단가가 싼 원전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에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인수위 업무보고. 인수위는 현 정부 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친 의사결정을 해 원전 이용률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6월 14일 유럽연합 특사단 오찬과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국민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있으니까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한국전력공사는 20일 즈음에 좀 다른 얘기를 해요. 7월, 9월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인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전기 생산 원가가
크게 올라서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좀 다르죠.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술 더 떴습니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한테 떠넘겼다. 즉 탈원전 비용을 떠넘겨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은 이 전기요금을 올리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 논리인가? 그거를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논리를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저하됐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비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 요인이 굉장히 커졌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바람에 탈원전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바람에 한전 원가 부담이 굉장히 증가해가지고 적자가 급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기승전 탈원전 탓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탓이다. 그래서 원전을 많이 가동해서 요금을 낮춰야 된다. 원전 값싼 전기니까 많이 가동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쭉 원자력 묵시록과 지금 X파일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은 다른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원전을 많이 가동해야 된다는 결론은 좀 굉장히 에너지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에너지 정책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환경운동가로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입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양이완영 의원이 제일 먼저 빠르게 답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비용을 떠넘겼다라고 주장하고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전기요금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선거도 끝나는데 이런 논리를 계속 얘기하느냐 이런 뜻이죠. 탈원전은 시작도 안 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점진 축소형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건설 중인 원전이 계속 그리드에 들어오면서 원전 용량은 오히려 늘어났죠. 그래서 설비량은 더 늘어났고 원전 비중도 큰 차이가 없는데 전기요금 상승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억측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화석 연료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6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 가스비 요금 올라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소매 전기 요금은 묶어놓고 도매 전기 요금은 올라가고 이러니 한전한테 적자가 다 이제 집중된 것이죠. 그래서 원전을 가동한다고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설을 해봤자 이게 10년 걸리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낮추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화석 연료를 빨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금방 지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원전 비중과 전기요금, 한전 영업이익 손익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커브입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매년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2010년에서부터 2015년 이 사이에 전기요금이 일부 올라갑니다. 아주 살짝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지만 아까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거의 일정한 그 전기요금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일정한. 그것이 이 그림으로 보면 한전의 영업 이익
이렇게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일정한 녹색 그걸 보면 적자가 이럴 땐 굉장히 심하고 여기에는 또 최근에 2021년 적자가 확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하고 관련이 되냐? 에너지 수입액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회색 커브가 쭉 올라가면 영업이익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내려가면 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 에너지 수입이 비싸지는 거죠. 결국은 양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비싸지면 결국은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확 최근 뭐 주유소 가봐서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3,000원이 넘어가는 리터당 오일 지금 쇼크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가스 요금도 1,2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 확 올라가니까 결국은 한전의 적자가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에너지 수입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전 적자가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전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원전 비중.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이때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랑 문재인 정부 때랑 이게 원전 비중은 거의 같습니다. 용량은 늘어났지만 같은 이유가 또 다른 이유로 있는 거죠. 안전 문제가 좀 더 열심히 또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엄격하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설비 용량은 늘었어도 정지되는 여건이 많았고 또 노후 원전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에 기후위기와 원자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기후위기의 적은 과잉 소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소비주의와 과잉 소비 이것이 환경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고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건데 값싼 에너지가 의미가 사실 좀 약하다는 거죠. 가격을 좀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잉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환경 파괴를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 결국은 에너지 효율에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효율을 잘 올리면 적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GDP가 증가할수록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떨어지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GDP가 증가할수록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것이 에너지 소비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GDP랑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지금 176, 이게 100만 포입니다. 그래서 176을 쓴다 그러면 2030년에도 이것이 수요를 175로 줄이겠다. 즉, 그 사이에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을 통해서 18.9를 줄이고, 기존 정책 수단을 통해서 10.7을 줄여서, 그때까지 에너지가 증가율이 플러스 29.6 정도 올라가는데 그것을 이 두 가지 기존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하겠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이유냐? 에너지 효율에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연간 1조도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신한울 3, 4, 질 10조를 여기다 투입하면 탄소 중립에 훨씬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 소비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기업의 소비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 정책의 가장 기본은 이 소비주의를 없애고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는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소비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올린 전기요금 가지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정의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전은 당분간 유지를 하되 점진 축소형으로 가고, 가동원전 안전성 강화, 수명 연장, 부실 우려가 우려된다. 수명 연장 마구잡이로 해서 지금 제대로 감시가 안 된다라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원전 수명 연장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원전과 수명 연장은 원전의 안전과 핵 처분장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 이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젠가요? 그 말씀을 하셨죠. 원전은 안전 문제가 중요하고 핵 처분장 확보가 전제 조건이 돼야 그린 에너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EU가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반영시키면서 전제 조건으로 달았던 것이죠.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역할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하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즉 에너지 전환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에너지 소비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자력 산업계의 주요 이슈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전이 가동률이 낮았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대사고 대형시설을 보강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시설 설치하면서 정지기간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고려 1호기 정전사고 때 149일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10분 정도 이상 정지돼서 막 그 물이 보일링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원안위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감춰뒀다가 이것이 들켰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약 5개월 정도 정지돼 있었습니다. 품질 성적 위조가 2012년 11월 달에 생기면서 아주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 때문에 정지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플러스 237일이다 하는 거는 이게 정지가 오버올 때 해결료 장전을 위해서 한 2개월 채 안 되게 필요한 기간 동안에 추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날짜들을 동안 정지되고 있었다. 신월송 2호기는 지금 상업운전 연장이 2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경주 지진이 또 일어나가지고 2016년에 9월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월성 1, 2, 3, 4 전부 다 정지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또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날짜들을 또 추가적인 정지 요인이 있었고, 경납 용기 콘크리트 철판 부식 이쪽에 공국을 점검한다고 2016년에 무려 1370일, 2017년에 무려 2397일, 2018년에 2824일, 2019년에 2435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전국 원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검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167cm 두께의 콘크리트에 157cm 깊이까지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을 영광 한빛 원전 4호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2017년에는 원전 건물에서 구멍과 균열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빛 4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157cm짜리 아주 지금까지 발견된 공국 중에서는 아주 최고 대형입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할 그런 요소인데, 정부는 그때마다 안전점검 항목을 늘리거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건 그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해서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애초에 부실 시공했던 원전들이 많았던 게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최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한비디록이 원자로 수동정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어봉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또 174일 조사한다고 출력 급증 사건이죠. 또 갑자기 마이삭 태풍이 들이닥쳐가지고 고리 3호기, 4호기, 그 다음에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그 다음에 뒤에 또 2020년 9월에는 하이선이 또 와가지고 월성 2호기, 월성 3호기 이런 원전들이 추가적인 정지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볼 때 품질 성적 위변조, 후쿠시마 이후에 공교롭게 이렇게 많은 노원전, 그 다음에 원전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률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이용률과 가동률이 있는데 이걸 없앴네요. 일단 이용률이 실제 용량 대비 출력을 얼마를 냈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용률을 볼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제 2011년 이후부터 쭉 떨어집니다. 그것이 보통 80% 이상 90%까지 가던 이때 2011년까지 90%로 가동을 열심히 하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2년부터는 약 2016년까지 80% 정도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약 70% 하다못해 이때가 이제 경남용기 콘크리트 부식 문제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할 때죠. 그때 약 65.9%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원전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면 한전 적자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이 문제가 좀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은 탈원전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는 원전의 부실 운영 문제인데 어떤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이 싼 원전을 빨리 가동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주 빈곤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된다. 원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안전이죠. 안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둬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됩니다. 하지만 가동률을 빨리 올리자. 이렇게 부실한 원전 문제를 두고 그것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가동률은 확 떨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확 떨어진 건 아니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원전의 부실 이런 문제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또 수명 연장이라는 문제가 또 걸려 있고 노후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 안전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원전을 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EU에서 의회에서 그린으로 정하는 그것도 즉 사용 해결료 처분장 그다음에 안전 이 문제를 보강하고 이런 안전성을 보강하고 EU 텍소노미에 포함되었던 조건부로 포함되었던 원전이 최근 어제 EU 의회에서 가스와 원전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7월 본회의에서 최종
3분의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어야 최종 결정이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유럽연합의회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 붙이기 전에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거기서 아예 가스하고 원전을 EU 텍소노미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제외시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1조 유로에 달하는 1조 유로입니다. 약 1,400조 정도 되죠. 예산을 가스와 원전에 투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사양산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안전기준과 폐기물 최소화 또는 그 처분장, 이런 처분장, 핵 폐기물 처분장 구성하고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 기존 원전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거리를 아예 없애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우리 2호기 수명 연장 어떻게 되는지 그냥 무대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거 시민사회 감시를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 그룹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즉 수면 연장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사회랑 어떻게 가야 될지. 자, 유럽연합의회에서 한 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단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을 뒤바꾸는 그런 결정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전이나 가스를 EU 텍소노미에 집어넣자고 조건부로 집어넣은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아예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것을 EU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이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확보를 해야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이 결정은 EU 경제위원회, 환경위원회 결정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특히 수명 연장을 무대뽀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핵연료 처분장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빨리 그러면 원전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것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원전 가동 수명 연장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그 많은 핵연료는 어디다 또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당에서 사용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법제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은 아무도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때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주체로서 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원전 정책을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당면 과제고요. 장기적으로는 점진 축소를 가야 되는데 K, 원전 이래가지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둠으로써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정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막 깎이고 원전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빗대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하고 있던 걸 지금 하려고 한다는 그런 탈원전 타고 문재인 정부로 다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기 요금 인상이 소비 억제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침에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전을 부흥시키기 위한 엉뚱한 논리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